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할 거예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또 다음 질문에 제가 만날 사람은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 다음번에 고백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리딩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음번에 나에게 고백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백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목표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부착된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은요, 스스로 다음 미래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천천히 끌리는 숫자,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숫자나 카드가 눈에 보여요 하실 때는요, 가장 처음에 느낌이 강렬하게 왔던 그 카드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려요 하실 때는요, 우리 급할 거 전혀 없으니까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카드들의 기운 하나하나, 카드들의 파장 하나하나 다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와 가장 에너지가 잘 맞구나, 이 카드가 나와 파장이 잘 맞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때 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요, 화면 위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카드들 위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카드에서 찌릿찌릿하는 그런 정전기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일 번을 뽑아주신 분들에게 고백할 사람들은 말을 좀 잘하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언변이 좀 뛰어나고 화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쵸? 우리 1번을 뽑아주신 분들, 제가 리딩을 하기 전에 우리 1번을 뽑아주신 우리 1번 분께서는 좀 연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봤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고민이 좀 많으시네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끝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우리 1번 분이 연애를 하게 되면 쉽사리 시작을 하기가 조금 힘드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사실은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간의 우유부단한 마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여리니까, 마음이 여리고 또 두려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그래서 사실은 끝난 사람을 완전히 놓지도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지금 시작하는 게 무서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끝나는 게 무서워서, 끝나는 게, 우리가 시작에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무서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이나 원하는 이상향들은 분명히 있으세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고, 그리고 뭐 이런 데이트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시작하기가 무서워서 저는 결정 내리지 못해요. 뭐 이런 모습을 조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족분들 생각에는 어차피 끝날 거 해봤자 뭐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그냥 연애는 저한테 약간 뜬구름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실체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나 봐요. 일단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할 거예요 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좀 살펴보면,
이분은 화술이 좋으시고 언변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좀 확실할 수도 있겠다라고 겉으로는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고 자기 외적으로도 좀 자기가 잘 꾸미는 그런 사람이시죠. 그리고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 또 향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좋아하는 황소자리의 특징 같은 그런 느낌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겉으로는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좋으셔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대인관계도 좋으신 그런 분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티 없이 맑은 그런 느낌이고 순수한 느낌이고, 그리고 대화를 좀 잘 이끌어가는 느낌이겠지만, 그렇지만 네, 이분 내면에는 진짜 자기가 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아픈 사랑을 좀 겪었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배신감 같은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경계심이 굉장히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죠. 경계가 많다 보니까, 경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안으로 사실은 쉽게 누군가를 들여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관계를 좀 맺으려면 신뢰라는 것 자체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에 사람에게 힘들었던 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을 한순간에 보고 막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보고 첫눈에 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고백을 한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하지 않으세요. 그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근차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저 사람 믿을 수 있겠구나, 시간을 좀 가지고 보는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랑 어떤 식으로 좀 보게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그룹 내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뭐 일이라던가 뭐 직장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모임 같은 그런 그룹 내에서 만나시는 그런 분이다. 그쵸? 그리고 상대가 좀 리더십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리더십은 있는데 사실은 잘 이끌어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조금 미숙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1번 분보다는 연하일 확률이 훨씬 높고요. 연하가 아니더라도 동갑이나 많아봤자 한두 살일 거예요. 근데 연하의 느낌이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과는 그런 동아리나 모임, 아니면 뭐 직장 내에 그런 무리 내에서 만나실 것이 보이는데, 무리 내에서 만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순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임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이 뭐 회사라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시다라던가, 아니면 뭐 학업적으로 만나신 분이라면 학업에 집중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린 느낌으로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액션이 없고 저 사람 너무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빠르게 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가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나도 그냥 이 무리 내에서 섞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서서히 스며들고 서서히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이분이 고백을 하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시거든요. 사실은 이분보다는요, 이분도 물론 처음부터 우리 가족분들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을 먼저 짝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짝사랑하게 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가 티를 안 내니까 나 혼자 짝사랑인 줄 아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 혼자서 이 사람을 좋아하나 짝사랑하나 느낌이 드실 거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확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고 별다른 트러블 없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 타이밍에서 상대가 나에게 고백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보면 제가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카드들이 계속 나온다. 그쵸?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좀 고백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가족분들이 이분을 먼저 좀 좋아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먼저 좋아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인데, 근데 가까워지는 기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했던 내가 무슨 연애야. 연애는 내 상상 속에서는 하는 거야. 연애 해봤자 막 힘들기만 하고 시작도 못하겠고 에이 모르겠다. 아이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좋아해야지 요렇게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포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 계속 좋아하기만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 그때쯤 상대가 고백을 좀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타이밍이 그리 막 썩 우리 가족분들에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 혼자만 좋아하나? 나 혼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나? 나 혼자만 이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감정들 자체에서 굉장히 실망을 좀 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상처받았어. 이번에도 나 혼자 좋아하는 거구나. 이번에도 나 혼자 상상하는 거구나. 망상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서 상처받을 때, 그때 이분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너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굉장히 많이 끌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끌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많이 끌렸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분도요, 고백을 하기 전에 혼자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가족분들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근데 실체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실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끌리는 게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너를 좋아하면서 끌린다라면, 그렇다면 내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너를 쳐다보게 되고 저 사람 너무 갖고 싶고 저 사람을 왠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막 나도 모르게 끌려가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천천히 섞여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고백을 하실 것들이 보여요. 아니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 가족분들이 실망을 안 하실 텐데, 그쵸? 여기 보면요, 로맨틱한 느낌이라는 이런 카드가 뜬 거 보면 내 느낌을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태도나 액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그 느낌이 맞아. 당신의 느낌이 맞으니까,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대로 믿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코끼리가요, 부엉이를 이렇게 태우고 있죠. 코끼리 코에서 막 별빛들이 나와요.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이 코끼리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믿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서서히 섞여 들어가면서 만난 거잖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간다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두 분이 잘 만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이분 만나시면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저 사람이 나 고백할 거야, 나한테 고백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실망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분, 2분 만나면 정말 예쁜 만남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분 늘 행복하시고요. 1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여기도 좀 안전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안전하다고. 우리 2번 분에게 고백할 사람 보면 되게 극과 극이다. 어렵다. 그쵸? 어렵지는 않은데 연애를 할 때랑 연애하지 않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그쵸? 원래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인데,
오늘요, 제가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할 거예요 라는 주제인데요. 그 전에 우리 가족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살펴봤더니, 연애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왜 연애가 왜 힘들어? 라고 보면, 연애는, 뭔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또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때요, 좀 될 듯 말 듯 시작할 것처럼 했다가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나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그러는 것들이 조금 많으실 수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이랑 썸은 타는데요, 그 사람이 나보고 시작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이 뭔가 나랑 시작하려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남주긴 싫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나는 이미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답답했었고, 그리고 연애는 참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분들도 인연이 뭐 계속 들어오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썸을 탄다라던가 누군가가 계속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시작하거나 유지를 하는 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시작은 될 수 있어. 뭐 연애를 하든 안 하든 썸은 탈 수 있고 마음은 시작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외롭죠.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연애에 대해서 굶주린 느낌이 들고, 공복감이 좀 허기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되게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되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내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봤더니,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음번에 고백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요, 좀 극과 극으로 나뉘실 것 같아요. 약간 완전 사랑꾼인 느낌 있잖아요. 완전 사랑꾼인 느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저 사람이 완전 사랑꾼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랑, 이 사람은 되게 중립적인 인물이라서요, 이분은 트러블을 싫어하시거든요. 사람과 사람 대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그런 면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이 서서히 잘 이렇게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중립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간에서 A랑 B랑 싸우는데 C가 중간에서 말리면서 와 진정해, 그래 맞아 진정해, 일단은 A 얘기를 들어볼게, 그러면서 그랬구나. B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B도 이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중재를 시켜주고, B한테 가서는 A가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A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자.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잘 스며드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성격 좋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알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쟤는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맨날 웃고 다녀. 쟤는 그냥 되게 편안해 보여. 애가 불안해 보이지 않고 편안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 좀 극과 극으로 바뀌어요. 이분이 사실 연애를 좀 자주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도 있으시지만 약간은 회피형인 게 있어요. 연애를 하면 그거 감정 소모 너무 심해지잖아. 왜냐면 자기가 사랑꾼인 걸 알잖아요. 한 사람한테 너무 깊게 빠지는 걸 알잖아. 그리고 연애를 하면 자기가 180도 달라지는 걸 알고, 그리고 또 혹시나 헤어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좀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 주제에 무슨 연애야. 어차피 차일 것 같으니까 나 연애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연애를 쉽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이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겉으로 볼 때, 그냥 대인관계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일단은 연애에 굉장히 올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고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정말
길게 끝까지 오래 볼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하고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그 상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한눈 파는 타입은 절대 아니시고요. 내가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고, 좋은 것만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연인이랑 있을 때 왜 사회적인 이슈들, 사실은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나 뉴스에서 이런 것들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자극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 사회적인 이슈들 얘기 잘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꾼이다 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요,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좀 만나게 될까 하고 살펴보면요. 처음에는요, 뭔가 이 사람이라면 진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에는 꽃길만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시는가 보면, 내가 지금 만약에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이 끝나고 만나시겠죠. 끝나고 만나시던가,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솔로시라면 무언가 이제 새로운 방향의 길이 열릴 때,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의지가 있어야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 보고 만나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애할 의지가 있을 때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면 되게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 되게 좋은 것만 막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다 라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근데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뭔가 내 예상과는 좀 달라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안에서 오는 우리 이번 분의 배신감이 조금 있으시죠. 너무 속상하다. 이거 또 예전처럼 우리 가족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과거에 썸 탔던 사람들처럼 뭔가 시작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죠. 아주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나 이제 또 그러네. 나 이제 또 될 것처럼 안 되네. 같은 카드가 떴죠. 또 내가 외롭네. 마음이 괴롭네. 이렇게 쟤는 왜 올 것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굴다가도 뭐 멈춰져 있는 기분이지 두루뭉실하지 라고 생각되는 그때 이분이 고백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제가 그랬지,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진짜 느려요. 느린 대신 서서히 왜 옷 발 한쪽 담그고 그럼 옷이 젖잖아요. 근데 옷이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게 처음에 담근 부분만 젖는 게 아니라 그 위로도 서서히 스며 들어가잖아요. 계속 담그고 있으면.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뭔가 시작하기가 회피형이다 보니까 시작하는 걸 겁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스리고 나를 정비한 다음에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계획도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런 루트를 타서 끝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루트를 타서 여기까지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셔서, 그런 계획들 다 세워놓고 내 안에 두려움들 다 내재된 두려움들 다 숨죽여 놓은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2번 분이 약간은 자포자기 할 때쯤 그때서야 고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쿠 답답해. 제가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좀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처럼 좀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가족분들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어, 그지? 근데 이분이랑 잘 될 것 같고 이분에게 쑥 빠져 있다가 상대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 가족분들도 사실은
사실은 액션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상대가 하는 만큼만 주고받는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예전 내가 잘 안 됐던 기억들도 있고 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이 빠져들었어도 그래도 주는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도 좀 망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 사람이랑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내가 안 움직이니까 저 사람도 안 움직이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패인가 보다, 마음 접어야지 하고 실망하고 뒤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것저것 왜 필요한 만큼만 준다라는 게 사실은 계산적인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내가 순수하게 다 준다면,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을 못 받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상대도 그렇고 좀 순수하게 아이들 같은 시선으로 좀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도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지금 연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요,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건 되게 큰 모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모험은 안정적이지 않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지 않대요. 모험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행을 갈 때 내가 여기 보면 새들이 집을 가지고 여행을 가죠. 집은 안정적인 그런 나의 틀이잖아요. 나의 거처. 그리고 이 안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너가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어. 근데 집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해요? 아실 수 있겠지만 다른 집들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새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방 주시하고 있고 후방 주시하고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충분히 안정적으로 너가 원하는 여행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든 아니면 연애에 대해서든 충분히 안정을 가지고 내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산적인 모습보다는 순수한 모습으로 서로 이분 만나시게 되면 예쁜 만남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행복하시고요. 이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분에게 고백하실 분은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분이다. 그쵸? 오늘 리딩 제가 경고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언제 고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고백할 리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났든 안 만났든 간에 한 번 끝난 인연은 절대로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빨리 앞으로 돌아가셔서 내 리딩에 대해서 이건 3번은 내 리딩이 아니야 하고 빨리 앞으로 돌아가셔서 새로 뽑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 뭐 재회라던가 예전 과거에 알던 사람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이 경우에는 추가 카드 바로 뽑은 다음에 리딩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추가 카드 뽑아 볼게요. 이 카드 막 친다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저는 재회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사실은 개인 상담에서는 재회에 대한 질문을 좀 가장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손 떨리려고 해. 일단은요,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할 거예요 라는 주제인데, 그 전에 우리 가족분들께서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라고 살펴봤더니, 우리 가족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내가 내 위주로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상대에게 많이 맞춰주는 그런 방향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이 워낙 여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3번 분 생각에는 우리 3번 분이 그동안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기적인 사람들을 되게 조금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좀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으시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어떡하지? 새로 만나실 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그동안의 대인 경험들, 내가 아팠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연애라는 거는 막연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내가 너무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좀 쉬고 싶어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계속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나 혼자서 지금 약간 동굴에 들어간 시기, 연애 금지 시기,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여기 보여지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분을 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할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체력도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좋으시다는 건 끈기가 있다라는 말이죠. 끈기도 좋으시고요. 책임감도 아주 강하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셔서 하나를 목표로 잡으면 그것만 보시고 그것만 맹렬하게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고 간다라는 거, 집중력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만 보다 보니까 내 주변을 잘 못 돌봐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좀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자기가 앞만 보고 달려서 열심히 성공에 대한 또 그런 욕심도 있으시고 의리도 있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악의가 있으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뭔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그 상처받은 거에서 거기에서만 머물러가지고 혼자서 막 아이 슬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려고 우뚝 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의지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체력이 좋으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력이. 좀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냉철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은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랑 한번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도요, 지금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인연을 맺고 한번 끝이 났다가 고백을 받게 되실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끝이 난 것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힘든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뒤돌아서야 했던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일 거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상대방도요, 자기가 마음 없어서 뒤돌아선 거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우리 가족분들도 역시나 아쉽게 떠나보내야 됐던 그런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연인으로서는 아니면 이성적인 그렇다고, 뭐 이성이라고 해도 꼭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애인으로서 생각하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성적인 표현. 어쨌든, 남자와 여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끔 왜 차별해요?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사랑이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성적인 감정은 서로 끝났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썸 타다가 내가 지금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우리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에게 구속되어 있다가 좀 자유로워지는 그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과 만나시다가도 그런 자유로워지는 시점, 서로가 근데 마음은 있는데 서로 구속되지 않는 그런 좀
그런 느낌에 있는 시점, 그리고 상대가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끝을 냈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멘토 역할을 조금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인연은 계속 이어오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그때 고백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고백을 받는데 이 고백이라는 게요,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나 너 좋아해, 우리 당장 사귀자, 이게 아니라요, 나 너 좋아하는 거 맞아, 나 너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진실로 많이 좋아해.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은 상황이야. 그래도 괜찮다면, 너가 그래도 괜찮다면 나와 만나주겠어? 결정은 우리 3번 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백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가족분들도 그래 알겠어, 그러면 우리 친구로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자, 친구로서 만나면 그냥 하하오 떠들 수 있고 가벼운 그런 사이로 지내자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분들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빛을 보는 그런, 우리 가족분들도 사실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리지만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사실 이분에 대한 마음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을 한번 좋아하게 됨으로써 거기다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아니면은 또 끝이 나다 보니까 그 끝났는데 계속 보면 미련 남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족분들이 그 마음의 불빛이 꺼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고백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아하, 너무 희망 고문 같지 않나요? 근데 희망 고문은 아닌 게 상대방이 분명하게 선택지를 주잖아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 선택지는 두 가지를 줘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너를 좋아하지만 나를 만날지 안 만날지 너가 선택해줘. 대신 나는 너를 좋아해. 하지만 많이 챙겨주지 못할 거야. 이게 뭐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분 상황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되게 힘들고 버거운 현실일 거예요. 이 사람 혼자서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짐을 좀 나눠들면 괜찮은데 나눠들 만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눠들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멈춰서 쉬어가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내가 하나 했으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그런 짐이 많은 와중에도 가족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럼 제대로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그 중간에서 친구로 지내는 과정에서 실망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사람 예전처럼 또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자기 이득만 채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네,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 하는 그런 원망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백할 때는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서 너를 좋아하는 마음 정말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이 10개라면 10개가 가득 찬 모습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고백을 좀 하실 거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후퇴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여기 이상한 숲 같은 데로 들어가죠. 숲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단절시킬 뭐 핸드폰을 꺼놓는다던가 둘만 있을 만한 곳에 여행 간다던가 아니면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좀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으로부터 좀 도망가서 두 분만 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정화는요, 우리 가족분들이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원을 돌보다 보면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정원에 뭐 어떤 벌레들이 생긴다라던가 이 나무에 병이 생긴다라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벌레가 생기면요, 해충약을 쓰면 되고요. 이 나무에 병이 생긴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있게끔 전문가를 내가 관리를 좀 잘 하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벌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잘 꾸려나갈 수 있고, 우리 3번 분은 이미 그렇게 했었다. 이미 어느 정도 또 이 사람이 있고 있는 건물이 보이시죠?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이 사람을 만나시게 되면 꼭 두 분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 늘 행복하시고요. 3번 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아니,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 되게 다정한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고백하실 분들은. 다정하고, 왜 얘기 좀 잘 들어주는 사람 있죠. 어떤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인 해결 자체는 못 해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면 속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그런 사람이고, 말을 되게 예쁘게 할 것 같아요. 언변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언변만 좋은 게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말을 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예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일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할 거예요 라는 주제인데, 우리 가족분들께서 지금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살펴봤더니, 우리 가족분들도 상처가 많으세요. 배신감 든 적도 많으시고 많이 아팠었나 봐요. 연애를 할 때 내가 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진짜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나? 설마 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경험을 좀 뛰어넘으셨죠. 나를 안정시켜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배신감이라던가 누군가를 앞으로 나는 믿지 못할 거야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근데 나에게 안정을 찾아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좀 잘 안 되시는? 안정은 됐는데 지금은 약간 트러블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애는 조금 피곤한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이 카드는 일시적인 안정이기 때문에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물론 미지수예요. 사실은 5번이라는 카드는 5번이라는 숫자는 4번에서 이 안정에서 5번으로 넘어가야 이제 6번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건데 5번이란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려울 수도 있고 고군분투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관계적인 것들, 5번 자체가 관계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이런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수직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완성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진짜로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완전한 안정,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 어쨌든 지금은 사랑은 조금 피곤해. 너무 투닥투닥거려. 기싸움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랑 나 어떡하지 이거. 이분이랑은요. 우리 네, 제가 재회에 대해서만 나오면 너무 떨려요. 재회 절대 싫어요 하시는 분들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거 골라주세요. 이거는 이번에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가족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미 나랑 한번 끝이 났어요. 나에게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스윗하시다라고 했잖아요. 스윗한데
사실은 나에게만 다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좀 다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바람둥이 아니야?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친구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그런 점들은 조금 싫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도 잘 마시고요. 술자리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좀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행동력은 좀 없는 그런 행동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세요. 행동력은 없지만 굉장히 대화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심적인 그런 든든한 사람, 심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겉으로는 뭐든지 자애롭고 뭐든지 이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보살인가?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하지만 사실은 이분 내면에는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고 불안도, 민감도도 굉장히 높으세요. 감수성이 높으신 만큼, 감성적인 만큼 불안도나 민감도가 많이 높으신 분이라고,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불면증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내가 무언가 생각을 했을 때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돼서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대신 그만큼 섬세한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배려심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은요, 일단은 한번 이제 끝이 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이 났던 사람, 한번 우리 관계가 이제 안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쯤 이분과 좀 만나게 될까를 보면 내가 참 많이 그리워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 자체가 그전에는 너무너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미화가 돼서 추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억만 남았을 때 그때 참 순수했지, 그때 참 너무 좋았지, 순수하고 예뻤던 때야 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릴 그때쯤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쯤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조금 다가가는 모습이세요. 그때 뭐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이 사람을 뜻하는 그런 묘한 뉘앙스를 뭐 인스타라던가 아니면 카톡 푸사를 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좀 생각나게끔 이 사람 당신을 저격하는 그런 느낌으로 행동하실 그때쯤 두 분이 좀 만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쳐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만큼 민감하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끝난 사이이기 때문에 다시 붙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밀어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할까 좀 살펴보면 이분께서는 일단은 단박에 두 분이 연락이 되신다고 해도 그럼 바로 우리 사귀자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대신 예전에 끝났던 관계에서 다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우리가 연락하는 그런 안정을 조금 찾으신 뒤에 아주 서서히 서로가 스며들어 가게끔 좀 만드시면서 그러시다가 이분이 아마 선택지를 좀 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섬세한 사람이라서 조심스럽거든요, 많이. 이분도 겁이 많아요. 사귀실 때는 몰랐겠지만 이분 자체가 아이고, 요거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 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됐을 때, 서서히 스며들었을 때, 그때 고백을 하는데, 이게 고백이 사실은 나 너 딱 좋아해, 이렇게 나랑 사귀자 이런 고백이라기보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상대방에게 마음 있는 것을 계속 표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가족분들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분은 중립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분인데 우리 가족분들은 만나는 거 아니면 헤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면이 사실은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에게 조금 많이 들이대시는 대시를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 텐데 이분도 우리 가족분들이랑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는 많지. 이런 데이트도 하고 싶고 서로의 구속돼서 꽁냥꽁냥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많이 아팠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에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잘 못하겠어. 너가 좋기는 진짜 좋은데 예전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지를 못하겠고 선택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너의 의견을 들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죠. 벌써 우리 4번분 답답하다라고 이게 뭐야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데 이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리딩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두 분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이 사람 당신의 소울메이트예요.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람에게 저는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보다는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올 수 있어요. 비 안 올 수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 안 나고 너 눈에서 눈물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밝은 날만 있을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옛날에 그 기억들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아가 보시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번분 그래도 소울메이트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4번분도 충분히 마음이 있으실 때 그때 될 것 같으니까 꼭 쟁취하셔서 예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분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5번분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닐까? 5번분 바쁘세요? 5번 분의 상대방 분은 연애를 원래 좀 잘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5번 분 진짜 바쁘시네. 혹시나 했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보기 전에 우리 5번 분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라고 조금 먼저 살펴봤거든요. 현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분들의 현재를 알아야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5번 분 연애를 못할 만큼 지금 되게 바빠요. 그쵸? 현실적으로 무언가 시작을 좀 하셔야 된다라거나 뭔가 했나 봐요. 내가 일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학업적으로 무언가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인 일을 막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연애를 할 만한 시간 자체가 없으시죠.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서 연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 없고 지금 연애에 대한 정신도 없는데 근데 그냥 타로맨틱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심심해서 그냥 이 리딩 한번 재미로 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본인도 약간 자포자기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바빠. 내가 쓰다운 떠먹주고 싶어. 어떡해. 아이고 정말 많이 바쁘세요. 그쵸? 연애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장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카드 나오면 이 카드는 사실 스승이 없는 카드예요. 스승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니까 2배로 힘들죠. 지금 내가 제일 잘하는 입장이거든.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욕심이 있으셔서 목표로 한 발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꼭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좀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연애할 시간이 없어도요. 아무리 연애할 시간이 없어도 나에게 고백할 사람은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할 거야 라는 주제인데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일단은 이 사람이 연애하는 걸 별로 못 봤을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썸 정도는 탈 것 같은데 썸 타는 것도 좀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되게 가볍게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고, 이성 아니어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고, 막 그리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술자리도 많아서, 그런 와중에 뭐 이 사람 그렇게 하면서 연애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면에 상처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뭐 과거에 아팠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볍게 행동하고 그냥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너무 재밌게 놀고, 이성 친구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딱 친구까지만이거든. 근데 누군가와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막상 못 움직이시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나한테, 나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나한테 또 저런 상처를 줄 만한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 이것저것 재고 많이 따지시기도 하면서, 뭔가 시작하기에는 2%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성들과 쉽게 시작하지 않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저 사람 연애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네? 실제로는 제가 누굴 만나는 걸 잘 못 봤어?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아하, 아하.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가족분들을 좀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고백을 조금 못 하시는 모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 두 분 어떤 식으로 좀 만나게 되나 보면, 이분 성격 자체가 원래 이제 언변도 화술도 좋으시고 친구들이랑 되게 두루두루 대인관계도 잘 지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사실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 어디 나가서 주목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셔요. 가족분들 이분은 약간 관심종자라면, 관종이라면, 우리 가족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 주변에도 사람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인내심도 좋으시고 또 위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과 뭔가 나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저 사람은 딴 세상 사람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옆에는 뭔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때, 그리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그때도 바빠요. 이 사람과 알게 됐을 때,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접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액션을 취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차피 너무 바쁘고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만나봤자 어차피 연애 제대로 못할 거야 생각하셔서 스스로 그냥 묻고 계실 때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시고, 상대방이 뭐해? 하면서 연락 오고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좀 고백을 할까 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백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 5번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나한테 그래봤자 내 고백 안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체념하실 때, 그때 이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5번 분 너무 바빠가지고 일한다고 연애하는 거 못 봤는데 내 고백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할 때쯤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렇게 좀 다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께서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것도 되게 많이 챙겨주실 거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이 되게 여리잖아요. 너무 여리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딱딱한 껍질, 갑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 내 마음으로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좀 다가오실 것 같은데, 이분께서 제가 일단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 할게요. 그리고 이분께서 되게 간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짝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분께서 되게 간절해.
이분께서는요, 아마 고백하실 때 이러실 거예요. 나 이거 너 계속 짝사랑했었고, 너 많이 좋아해. 그래서 너가 이분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가족분들에게 고백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안 받아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떠나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기 혼자서 동굴에 들어갈 각오로 마지막으로 내가 고백 한마디 할게. 너가 안 받아준다면. 그래서 밀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5번 분이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 하면서 고백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께서는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기댈 곳이 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지금 너무 일적인 것이나 아니면 학업적인 것이나 현실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는 걸 아니까 내가 너를 조금 책임져 줄게. 너가 너의 기댈 곳이 좀 될 수 있게 해줄게. 너 일해. 너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거 다 챙길게. 이런 방향으로 좀 고백을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족분들이 너무 고군분투하고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든든한 울타리 같은 거, 그리고 이분이 이해심이 좋으셔서 원래는 어디 가서 손해보는 타입은 아닌데 일단 내 사람에게는 한정없이 퍼부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매너도 좋을 거예요. 젠틀해 보이고. 우리 가족분들 지금 이거는 가족분들이 너무 피곤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뜨는 것 같아요. 자장가라는 이런 가족분들 조금 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될 땐 맞지만 밤까지 일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진짜 낮밤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까 지금 너가 이 저녁에 쉬지 않으면 그러면 쓰러진다. 그러면 다음날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다. 너가 꿈속에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다시 욕망할 수 있도록 내가 쉴 수 있게 해줄게. 지금은 좀 쉬어 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 너무 일에 대해서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에너지를 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갈될까봐 이런 카드가 뜨는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 현실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쉬어가면서 나를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분 늘 행복하시고요. 우리 5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끝인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바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끝인사를 안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끝인사를 좀 하지 않았는데, 근데 막상 우리 가족분들과 소통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끝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져서 날씨가, 저는 추위에 굉장히 약한 타입이거든요. 대신 더위에 강해요. 웬만해서는 더울 때는 정말 막 차라리 더운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추위에 굉장히 약한 타입이어서 벌써부터 꽁꽁 싸매고요. 알래스카의 곰처럼 막 이렇게 최대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웬만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에너지를 아끼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추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외출할 때도 웬만하면 차를 안 타면 외출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춥기 때문에 차에 있으면 따뜻하니까. 어쨌든 저는요, 뭐 우리 가족분들과 개인 상담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뵙고 있고, 또 현실에서도 이것저것 그렇다고 제 현실을 소홀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시국이다 보니까 사실 예전만큼 우리가 나가서 놀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 앉아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시국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 돌아다녀야 좀 에너지를 받는 타입인데, 여기 나가서 좀 놀고 그래야 에너지를 받는 타입인데, 처음에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집에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제가 겁이 많아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또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조심하고 계시죠? 정말 언제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더라도 같이 힘내서 조금만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다시 예전 생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 댓글 일일이 다 읽어보거든요. 다 답장은 사실은 못 드려요. 한 분 한 분 다 못 드리지만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봐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 읽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즘 겨울이라서 그런지 쓸쓸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씁쓸하고 쓸쓸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안아드리고 싶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족분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지금 쓸쓸한 만큼 조금 시기가 지나면 훨씬 더 따뜻하고 훈훈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지금 당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면 예전에는 거기에만 빠져 있었고 거기서 발전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우리 가족분들은 매일매일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생각 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언제 어딜 가든 간에 번영을 누리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저는 가족분들이 모두 다 잘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우리 같이 힘내서 다음번 영상에서도 즐겁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 볼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